협객, 낭인되다. 이보쇼, 젊은이, 지금 장난하나. 시장에 떠들썩한 소음을 찢는 것은 만두 가게 주인의 고성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기 앞, 십수년은 묵은 듯한 꽤 죄죄한 행색의 산에 진무명이 서 있었죠. 진무명은 방금 개걸스럽게 삼킨 만두에 황홀경을 느낀 얼굴이었으나 가게 주인은 분노로 시뻘개진 얼굴이었습니다. 진무명이 내민 손바닥 위에는 엽전이나 은자가 아닌 산의 계곡에서 주운 듯 반질반질한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 산에서 제일 예쁜 돌. 이 미친놈이 어디서 약을 팔아. 주인이 삿갓을 쓴 진무명의 이 말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진무명은 저작거리의 소음 대신 깊은 산속의 바람 소리만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름 모를 산, 그 정상 부근에 누군가의 정성이 듬뿍 담긴 새로운 흙무덤 하나, 바로 진무명의 스승이 묻힌 무덤이었습니다. 진무명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스승과 단둘이 그 산에서 보냈습니다. 무공을 익혔고 약초를 캤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기에 진무명에게 세상이란 스승 그 자체였고 스승의 가르침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닷새 전 노안으로 쇠약해진 스승은 쿨럭이는 거친 기침 끝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스승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진무명의 두꺼운 손을 붙잡고 간신히 유언을 남겼죠. 무명아,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스승님, 기력을. 아니다. 때가 되었다. 십수년간 너에게 무공을 가르쳤으나 정작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스승은 가쁜 숨을 몰아쉬다 문득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를 찾아 먹어보거라. 그것이 천하제일의 무공을 전수해준 스승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무명은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나고 자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무명은 난생 처음 마주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당장 꺼지지 못해 다시 한번 그 돌멩이 메밀면 팔목을 부러뜨릴 줄 알아. 주인은 진무명의 멱살을 잡아 골목길 흙바닥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낡은 삿갓이 굴러갔고 진무명은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고 방금 먹은 만두는 분명 맛있었지만 스승이 말한 최고의 맛은 아닌 듯했습니다. 하지만 진무명은 주인이 왜 그토록 화가 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는 가장 예쁜 돌이나 귀한 약초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스승이 분명 그리 가르쳤으니까요. 진무명은 흙먼지가 묻은 손을 펴 여전히 꽉 쥐고 있는 반질반질한 조약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만두 먹기 힘드네. 스승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진무명의 험난한 여정은 그렇게 돈이라는 세상의 첫 번째 규칙 앞에서 처참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들었나? 저작거리에 황금 만두가 나타났다네. 먹으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그 만두 말인가. 며칠을 굶주린 채 돈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던 진무명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스승이 말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란 필시 저것일 터. 진무명은 퀭한 눈을 빛내며 소문의 근원지를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소문은 시장통 가장 후미진 골목,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인파의 중심에는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좌중을 휘어잡는 사내, 바로 천재 사기꾼 제가랴가 있었습니다. 자자 보십시오. 1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황금송이로 빚고 천년 묵은 설산 빙천수로 찐 전설의 황금 만두요. 제가랴가 비단 보자기를 걷어내자
그럴듯하게 꿀물이라도 바른 듯 누르스름하게 빛나는 찐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혹세무민이라며 혀를 차면서도 그 현란한 말솜씨에 홀린 듯 자리를 뜨지 못했죠. 딱 한 분에게만 모십니다. 단돈 100냥, 100냥이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흩어지려던 찰나 꾀죄죄한 삿갓에 진무명이 인파를 뚫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척 보기에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행색. 하지만 저런 순진한 얼굴이야말로 봉중의 상봉이었죠. 오, 도인, 만두의 가치를 알아보시는군요. 진무명은 찐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만두인가? 제가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놈은 만두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틀림없었죠. 그렇고 말고 천하의 진미, 강호의 이치를 담은 만두지. 진무명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묵직한 조약돌 대심 품 안 깊숙한 곳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랴가 침을 꿀꺽 삼키는 사이 진무명은 시커멓고 볼품없이 뒤틀린 나무뿌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산에서 가장 귀한 약초다. 스승님이 기력이 쇠할 때마다 찾으셨지. 이것을 주겠다. 주변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놈 또 시작이네. 이번엔 돌멩이가 아니라 나뭇가지냐. 제가랴 역시 실망감에 인상을 쓰려던 순간 코끝을 스치는 옅고도 깊은 흙냄새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비록 사기에 써먹기 위해 익힌 지식이었으나 약초에 관한 한 제가랴는 전문가였으니까요. 저건 필시 수백 년도 모자라 1000년은 묵어야 저런 형태가 나온다는 천년하수호였습니다. 황궁대내고에나 있을 법한 물건,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성물이었죠. 제가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도인은 물건을 알아보시는군. 좋습니다. 이 황금 만두와 천하의 보물을 교환합시다. 제가랴는 재빨리 진무명의 손에서 하수오를 낚아채 품 안에 숨기고는 딱딱하게 굳은 꿀물 찐빵을 진무명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거래는 끝. 제가랴는 순식간에 좌판을 정리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무명은 손에 들린 황금 만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스승이 말한 만두는 이것이 분명한데 어째서인지 조금도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가랴는 뒷골목을 미친 듯이 내달리며 황홀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놈, 아니 성인이다. 천년하수호라니 이걸로 평생 놀고 먹겠구나. 제가랴가 횡재의 기쁨에 젖어 시장을 빠져나갈 무렵 험악한 산세를 자랑하는 흉룡체의 산채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산신제에 바칠 천년하수호가 사라져. 당장 그 좀도둑 놈을 찾아내지 못할까. 오해십니다. 대협. 저는 그저 길에서 주웠을 뿐. 시끄럽다. 내 놈의 대가죽을 벗겨 하수호 대신 제물로 바쳐주마. 두목이 흉흉한 빛을 뿜어내는 도끼를 번쩍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삿갓을 쓴 꾀죄죄한 산에 진무명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무명의 손에는 제가랴가 사기쳐서 팔아넘긴 딱딱하게 굳은 황금 찐빵이 들려 있었죠. 산적들은 이 기묘한 침입자에 잠시 멈칫했으나 진무명은 흉악한 산적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진무명은 오직 제가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준 만두 맛없어. 환불해줘. 고요한 골목 안 모든 이의 생각이 멎었습니다. 제가랴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고 흑룡채 두목은 이마에 핏대가 붉어졌습니다. 어떤 미친놈이냐. 내 놈도 같이 죽고 싶은 게로군. 두목이 분노에 차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도끼날은 진무명의 정수리를 향해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제가랴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랴가 실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무명은 여전히 맛없는 찐빵을 든 채 다른 쪽 손의 두 손가락, 검지와 중지만으로 거대한 도끼날을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아드는 나비를 잡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이죠. 진무명은 찐빵을 한 입 더 베어 물려다 딱딱해서 이가 들어가지 않자 이간을 찌푸렸습니다. 만두는 피가 얇고 속이 꽉 차야 해. 진무명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도끼를 잡은 손가락에 아주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우그러지는 쇳소리와 함께 정강으로 만들어진 두꺼운 도끼날이 엿가락처럼 기괴하게 휘어지고 비틀렸습니다. 흑룡채 두목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주무기가 저 사내의 손가락 두 개의 종이장처럼 망가진 것입니다. 괴물이다. 공포에 질린 산적들이 덤벼들려던 찰나 진무명은 그저 시끄러워 한마디와 함께 손바닥을 앞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어떠한 무공초식도 화려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손짓에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기파가 산적들을 덮쳤습니다. 그억 십수명의 산적들은 마치 거대한 돌풍에 휩쓸린 낙엽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골목길 벽에 처박히듯 부딪힌 뒤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져 전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랴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무명은 널브러진 산적들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다시 제가랴를 향해 찐빵을 내밀었습니다. 환불. 제가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자는 미친놈도 순진한 놈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를 뿐 그 힘은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초월한 괴물이었죠. 제가랴의 잔머리가 평생 중 가장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호구인 줄 알았더니 강호 최강의 보디가 되었습니다. 제가랴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는 진무명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도인, 역시 알아보시는군요. 그 만두는 사실 도인의 경지를 시험하기 위한 가짜였습니다. 가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강호 최고의 만두 감별사 제가랴라고 합니다. 진정한 만두를 찾으시는 도인을 위해 제가 기꺼이 길잡이가 되어드리죠. 진무명의 텅 비었던 눈에 처음으로 만두 이외에 희망이라는 빛이 어렸습니다. 제가랴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며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천하무적의 방패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이 악덕 지주 놈아.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우렁찬 고함 소리가 한적한 마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만두 감별사를 자처한 제가랴와 그저 만두를 찾아 헤매는 진무명이 도착한 마을은 꽤나 소란스러웠죠. 소리의 근원지는 허름한 만두집 앞 15 남짓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몽둥이를 든 용역 깡패 패거리를 상대로 홀로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호, 머리보다 주먹이 앞서고 부리를 보면 피가 끓는 열혈 소년이었죠. 이놈이 어디서 정의 타령이야. 월세를 밀렸으면 나가는 게 순리지. 왕호는 그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시끄럽다. 협객이란 약자를 돕는 법이라 외치며 깡패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소란을 지켜보던 제가랴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런 멍청이. 악덕 지주가 아니라 그냥 정당한 임대료 분쟁이구만.
사기꾼의 정보망으로 잠시 상황을 파악한 제가랴에겐 저 만두집 주인이 반년치 월세를 밀린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왕후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제멋대로 정의의 편에 선 열혈 바보였죠. 하지만 제가랴의 분석 따위는 진무명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무명은 오직 한 곳, 만두 냄새가 흘러나오는 저 허름한 가게의 찜기만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만두 냄새. 그 사이 왕후는 수적 열쇠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의의 주먹 따위의 거창한 이름을 외쳤지만 결국 다구리에 밀려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죠. 이 비겁한 깡패들이 쓰러진 왕후를 짓밟으려 몽둥이를 치켜든 순간 진무명이 깡패들과 왕후 사이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이, 꼬맹이, 너도 저놈 한패냐? 가장 덩치 큰 깡패가 진무명의 앞을 가로막으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진무명은 만두집을 가로막은 깡패를 향해 텅 빈 눈을 돌렸습니다. 만두 먹어야 하는데 방해되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무명은 깡패가 휘두른 몽둥이를 피하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툭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깡패의 어깨와 팔꿈치, 손목을 차례대로 주무르듯 쥐었습니다. 으드득, 뚜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닌 관절이 잠시 제자리를 이탈했다 돌아오는 기괴하고도 고통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악, 내 팔. 깡패는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지만 다시는 팔을 들 수 없을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죠. 이 자식이. 다른 깡패들이 경악하며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진무명은 만두 식는다고 중얼거리며 그저 만두집으로 향하는 길을 막는 자들의 관절을 하나씩 차례차례 꺾어버렸습니다. 다치게 할 생각도 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방해물을 치울 뿐이었죠. 왕후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입을 떡 벌리고 지켜보았습니다. 압도적인 힘, 하지만 상대를 죽이지 않는 자비로움, 그리고 만두 먹어야 하는데 왕후의 머릿속에서 그 한마디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만두, 그렇다. 만두야말로 굶주린 백성들의 상징. 즉, 저분은 백성만두를 지키기 위해 길을 막는 탐관오리 깡패들을 벌하신 것이다. 왕후는 진무명의 심오한 선문답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진무명이 만두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왕후가 재빨리 기어가 진무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진정한 협을 만났습니다. 왕후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진무명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디 저 왕후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스승님의 그 심오한 만두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진무명은 자신의 바지를 붙잡은 왕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만두 다 식는다. 진무명은 왕후를 무시하고 만두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만두집 주인은 구원자처럼 나타난 진무명에게 공짜로 만두를 내어주었습니다. 제가랴는 공짜다 라며 환호했고 왕후는 이것은 제자의 근성을 시험하시는 첫 번째 시연이다 라며 감격에 차 만두집 문 밖에서 꼼짝도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천하제일 만두 원정대는 순진한 리더와 사기꾼 참모에 이어 제멋대로 착각하는 열혈 행동대장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만두 냄새 대신 잿더미와 절망의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사기꾼 만두 감별사 제가랴가 다음 행선지로 호언장담했던 화가장 천하제일의 쫄깃한 만두피를 만든다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왕후는 의기양양하게 외쳤죠. 스승님, 저곳이 바로 스승님의 도를 완성시켜 줄 전설의 만두피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을 맞이한 것은 활기찬 장인의 모습이 아닌 검게 그을린 기둥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궁이뿐이었습니다. 장원은 처참하게 불타 폐허가 되어 있었죠. 제가리아는 이런 정보가 샜나? 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왕후는 이럴 수가 라며 눈앞의 참상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진무명의 반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진무명은 만두 냄새 대신 풍겨오는 매캐한 연기에 미간을 찌푸리더니 곧장 장원 안쪽 밀가루를 보관하던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밀가루 포대 몇 개만이 뒹굴고 있었죠. 밀가루가 없어. 진무명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스승의 유언을 지킬 단서가 사라진 것입니다. 왕후는 불탄 기둥을 살펴보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기둥에 남은 검은 누군가 무력으로 이곳을 짓밟은 것입니다. 제가리아는 혀를 차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커녕 사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돈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만 진동하는군. 재수 없는. 바로 그때 무너진 담벼락 틈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세 사람이 달려간 곳에는 재를 뒤집어 쓴 채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한 노인이 써져 있었습니다. 왕후가 급히 노인을 부축하자 노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가져갔소. 밀가루 한 톨 남기지 않고. 제가랴가 노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산적들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맛을 독점하려는 자들이오. 노인은 그들이 어떻게 장원을 습격했는지, 최고의 밀가루를 만드는 비법서를 빼앗고 모든 것을 불태웠는지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최고의 맛은 자신들만이 누려야 한다며. 콜록. 진무명이 노인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진무명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와 비슷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이 뭐지?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상의 모든 맛을 하늘 아래 모은다는 만천회.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왕후는 만천회라는 이름을 되뇌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히 백성의 만두를 빼앗다니. 이 사악한 놈들. 제가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천회, 강호의 뒷골목에서 암약하는 거대의 상단이자 거슬리는 자는 모조리 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무시무시한 비밀 결사. 이건 엮여서는 안 될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진무명은 텅 비어버린 밀가루 포대를 집어들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만두를 못 먹게 했어. 스승의 유언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만두를 독점하려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바로 저곳입니다. 항주 제일만두. 왕후의 우렁찬 목소리가 항주의 번화한 거리를 울렸습니다. 만두 감별사 제가랴가 화가장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며 다음 행선지로 이끈 곳, 바로 강호 미식가들 사이에서 이름 높은 만두 장인이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왕후의 기대에 찬 외침과 달리 일행의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만두 전문점은 싸늘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이면 문전성시를 이뤄야 할 곳인데. 제가랴가 미간을 찌푸리며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왕후는 이 또한 시연이라며 정문 돌파를 시도하려 했으나 제가랴가 그를 말리고는 으슥한 뒷문으로 향했죠. 뒷문은 놀랍게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비걱.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세 사람의 코를 찌른 것은 구수한 만두. 냄새가 아닌 비릿한 약품 냄새와 공포의 기운이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온통 뒤집혀 있었고 부엌 한 구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소리가 들린 곳에는 밧줄에 묶여있던 어린 소녀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이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왕후가 급히 밧줄을 풀어주자 소녀는 만두 장인의 딸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끌고 갔어요.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불과 한 시즌 전 가게에 닥친 끔찍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돈이나 재물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만두 장인의 손을 원했죠. 아버지를 궁극의 맛을 완성할 재료라 부르며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장인의 무공조차 통하지 않는 압도적인 고수들이었으며 저항하는 장인을 순식간에 제압하고는 기이한 약품으로 잠재웠다고 했습니다. 제가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옷깃에 혹 하늘천 자가 새겨져 있었나?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가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천해, 정말로 그놈들이야. 왕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히 백성들의 만두 장인을 납치하다니. 스승님,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제가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미쳤나? 상대는 만천해다.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니야. 당장 도망. 제가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묵묵히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진무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무명은 뒤집힌 찜기를 바로 세우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만천해라는 곳에 가면 그 만두 장인이 있겠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분명 자신들의 하남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진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진무명은 망설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왕후는 역시 스승님이라며 감격에 차 뒤따랐고 제가랴는 이 미친놈들아. 거긴 지옥이라고 라며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결국 두 사람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무명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만두 장인을 구출한다. 그리고 그가 만든 항주 제일 만두를 먹는다. 감히 미왕님의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 놈들은 맛의 심판을 받으리라. 만천해. 하남 지부의 거대한 문을 열어젖힌 세 사람을 맞이한 것은 오색 찬란한 복장을 입은 5명의 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미왕의 충실한 수족이자 마드로 상대를 제압하는 만천해의 중간 간부 오미전대였죠. 제가랴는 저들의 악명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틀렸어. 저놈들은 진미가계의 정의에 왕후 역시 본능적인 위압감의 몽둥이를 고쳐잡았습니다. 스승님, 조심하십시오. 저놈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운맛을 상징하는 붉은 옷의 사내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매운맛의 고통을 맛보아라. 열화장, 사내의 손바닥에서 이글거리는 화염이 뿜어져 나와 자결하는 열기와 함께 진무명을 덮쳤습니다. 왕후는 피하십시오. 라며 절규했으나 진무명은 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만두찌는 불인가? 진무명은 마치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듯 손바닥으로 화염을 툭툭 쳤습니다. 그러자 맹렬하게 타오르던 열화장의 불길은 마치 물을 만난 듯 허무하게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매운맛, 담당은 자신의 필살기가 꺼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럴 수가. 그때 짠맛을 상징하는 검은 옷의 사내가 수십 개의 은침을 동시에 날렸습니다. 방심 마라. 비염침. 은침들은 암염에서 추출한 독소를 묻힌 치명적인 암기였으나 진무명은 그저 귀찮다는 듯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푸슉, 푸슉. 몇 개의 은침이 진무명의 팔뚝에 박혔습니다. 제가랴는 독침이다.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진무명은 아픈 기색 하나 없이 팔에 박힌 은침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혀끝에 살짝 대보았죠. 진무명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간이 약한데 짠맛 담당은
자신의 독침이 아무 효과도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내 놈. 정체가 뭐냐? 신맛이다. 쓴맛을 봐라. 단맛에 중독시켜주마. 신맛, 담당이 산성 안개를. 쓴맛, 담당이 고독을. 단맛, 담당이 이완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무명은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들이마시고도 멀쩡했습니다. 진무명은 단지 스승이 말한 최고의 만두와는 거리가 먼 이 복잡하고 불쾌한 맛들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두 장인, 어딨지? 진무명은 더 이상 오미전대를 상대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지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딜? 오미전대가 경악하며 진무명의 등을 향해 모든 무공을 쏟아부었으나 진무명은 그저 귀찮아 한마디와 함께 손을 뒤로 휘저었습니다. 순수한 기의 파동이 5명의 무사들을 마치 파리채에 맞은 파리처럼 벽에 쳐박아 버렸습니다. 크억, 강호의 정의의 고수 오미전대는 자신들이 상대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진무명은 지부 가장 안쪽 방 밧줄에 묶여 공포에 떨고 있는 항주 제1만두 장인을 발견했습니다. 진무명은 묵묵히 밧줄을 풀어주며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두, 만들 수 있나? 만두, 만들 수 있나? 오미전대를 쓰러뜨리고 구출한 만두 장인에게 진무명이 물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항주 제1만두 장인인 노사부는 구원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처자식, 내 가족들이 노사부의 울부짖음에 제가랴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런 제기랄 당했다. 만천의 놈들은 애초에 장인을 순순히 내어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남 지부를 미끼로 던진 것이었죠. 진무명이 자신들을 구하러 오게 만든 뒤 그 사이 장인의 가족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왕호는 이 비열한 수법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힘없는 가족을 걸고 넘어지다니. 하지만 진무명은 이 상황 자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무명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울고 있는 노사부에게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만두를 못 만들지? 그 순진한 물음에 제가랴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 답답한 놈아. 인질이라는 걸 모르나? 저 장인의 손기술을 영원히 부려먹으려면 가족을 붙잡아두고 협박을 해야 할 게 아니냐. 제가랴는 만천회가 만약 우리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내 가족은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서찰을 남기고 갔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왕후는 주먹을 부수어라 벽을 내리쳤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협이라 배웠거늘. 진무명은 그제야 어렴풋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만두를 만들 수 없다. 만두 장인이 만두를 만들고 싶어도 저 악당들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진무명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스승이 말한 최고의 만두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먹을 만두가 아닌 만두를 만들지 못해 우는 사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진무명은 조금 전 오미전대를 가볍게 쓸어버렸던 자신의 손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 적을 물리쳤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두가 아닌 사람의 눈물이 진무명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겠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던 객잔방 안. 진무명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제가랴는 질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딜까? 미쳤나? 만천회가 내 놈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이다. 그놈들이 멍청이라 가족을 한 곳에 둔 줄 알아? 제가랴의 절규에도 진무명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무명은 그저 방구석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만두 장인을 바라볼 뿐이었죠. 진무명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몰라 그저 투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두를 못 만들어. 저 사람도, 저 사람들 가족도
만두를 못 먹어. 진무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기분 나쁜 일이다. 자신이 만두를 못 먹는 것만큼이나 저들이 만두를 못 만드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이라는 단순한 결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무명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왕후가 와락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스승님, 으흑, 스승님. 왕후는 감격에 겨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협입니다. 자신의 배고픔이 아닌 타인의 슬픔을 위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만두의 도이자 진정한 협입니다. 왕후의 요란한 반응에 제가랴는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진무명의 눈을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무명은 오직 만두를 먹겠다는 본능만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무명의 눈에는 만두가 아닌 사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다고 제가랴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만두 감별사가 없으면 어차피 길도 못 찾을 거잖아. 제가랴는 이 미친 천하제일 호구를 따라 나서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사기꾼의 감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 위험천만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 괴물이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그 함정조차 찢어버릴 수 있으리라는 기묘한 확신이 들었죠. 제가랴는 곧장 자신이 아는 항주의 모든 정보망, 뒷골목의 거짓패와 객잔의 하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 뒤 만천회가 장인의 가족을 가둔 장소가 밝혀졌습니다. 그곳은 항주 외곽 강변에 위치한 만천회의 비단 창고였습니다. 강변의 비단 창고는 쥐 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살기는 하남 지부의 오미 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음습했습니다. 제가랴가 창고의 구조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저건 오미 전대 같은 무인들이 아니다. 미왕의 직속, 영자, 부대, 그림자 암살자들이다. 내가 동쪽에 불을 질러 시선을 끌 테니. 하지만 제가랴의 작전은 필요 없었습니다. 진무명은 그저 창고의 두꺼운 돌벽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우직근 진무명은 문을 찾는 대신 거대한 돌벽의 일부를 통째로 뜯어내어 사람 크기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냐? 창고 안. 디단 더미 사이에서 검은 복면의 암살자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은 즉시 인질로 잡혀있던 만두 장인의 가족에게 검을 겨누었습니다. 감히 암살자들이 인질의 목을 베려던 찰나 진무명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진무명은 암살자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질들과 암살자들 사이로 파고들어 손바닥을 활짝 폈습니다. 저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 마라. 진무명의 손바닥에서 터져나온 것은 파괴적인 무공이 아닌 부드럽고도 단단한 기의 장막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의 예리한 검날이 보이지 않는 바람의 벽에 부딪혀 모조리 튕겨나갔습니다. 암살자들이 경악하여 물러서는 사이 진무명은 그저 손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엄청난 기파가 창고 내부를 휩쓸었고 정의 암살자들은 마치 거대한 솜뭉치에 부딪힌 듯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창고 반대편 벽에 처박혀 기절했습니다. 그날 밤 만두집에는 다시 따뜻한 불이 켜졌고 구출된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두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평범한 고기만두를 빚어냈습니다. 진무명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분명 지금까지 먹어본 만두 중에 가장 맛있었지만 그보다 더 가슴 한구석이 가득 차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진무명은 행복하게 웃는 장인의 가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만철로 온갖 진귀한 식재료의 증기가 자욱한 방 안 한 사내가 부하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남 지부, 오미 전대와 영자 부대까지 맛도 모르는 야만인 하나에게 전멸했다고 합니다. 증기 너머의 사내, 미왕, 두만강이 궁극의 식재료인 설산두부를 젓가락으로 섬세하게 집어들었습니다. 네, 궁극의 요리를 방해하는 잔미로군. 치워라. 미왕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진무명을 향한 진짜 마제 시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들었나? 천산 꼭대기에 만년설을 먹고 자란 설련이 피었다네. 그 설련으로 만두피를 빚으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늘의 맛이 난다더군. 항주 만두집 사건이 해결된 지한달, 강호에는 기묘하고도 달콤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두 원정대가 머무르던 객잔에도 어김없이 그 소문이 흘러들었죠. 왕호는 그 소문에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스승님, 천산 설련이라니. 분명 하늘이 스승님의 만두의 도를 위해 내리신 성물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제가랴는 엽전을 짤랑거리며 콧방귀를 뀌었죠. 딱 사기치기 좋은 소문이군. 천산 설련은 100년에 한 번 필까 말까 한 전설의 약초다. 그게 갑자기 만두피 재료로 둔갑했다고? 제가랴의 의심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나 시기적절했으며 너무나 만천해가 좋아할 법한 진귀한 맛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게다가 이 소문, 우리가 오미 전대를 박살낸 직후부터 돌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듯이. 제가랴의 경고에도 왕후는 의심은 정의의 적입니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그 모든 논쟁 속에서 묵묵히 만두만 씹고 있던 진무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무명의 눈은 천산설련이라는 네 글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만년설을 먹고 자란 만두피. 스승이 말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의 재료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무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겠다. 제가랴가 소리쳤습니다. 어딜? 저건 함정이라고. 진무명은 삿갓을 챙겨들며 텅 빈 눈으로 제가랴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두가 거기에 있다. 진무명에게는 그것이 함정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만두일 가능성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왕후는 역시 스승님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제가랴는 이 만두밖에 모르는 미친놈아 라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왕 두만강이 던진 달콤한 맛의 덫이 마침내 그 주인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살행위야. 미왕이 누군지 알아? 그놈은 맛을 위해서라면 황제도 독살할 미친놈이라고. 객잔 방 안. 제가랴는 천산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진무명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하남 지부에서 깽판 친 건 그놈들 입장에선 밥상에 파리가 앉은 정도야. 근데 천산 설련은 그놈들의 메인 요리라고. 그걸 건드리면 우린 죽어. 제가랴는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 미왕 두만강의 잔혹함과 만천해의 진짜 힘에 대해 낱낱이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단이나 비밀 결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라는 이름 아래 움직이는 강호에서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약탈 집단이었죠. 왕호조차 제가랴의 살기, 어린 설명의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갈, 형. 하지만 스승님은 무슨, 저놈은 그냥 만두. 바보다. 저놈의 고집이, 저 식탐이. 결국 우리 셋 다 죽일 거라고. 제가랴의 절규가 방 안을 울렸으나 진무명은 삿갓을 고쳤으며 묵묵히 자신의 검처럼 보이는 나뭇가지를 챙길 뿐이었습니다. 진무명은 제가랴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길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만두를 찾아오라고 했어. 그게 천산 설련일 수도 있어. 그게 함정이면 함정이어도 가야 해. 안 가보면 모르잖아. 그 순진한, 하지만 그 어떤 논리로도 꺾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대답에 제가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았다. 알았다고 이 빌어먹을 놈아. 제가랴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괴물을 여기서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같이 가서 살아남을 궁리라도 해야 했습니다. 제가랴는 자신의 짐 속에서 온갖 기이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칠보사의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환이고, 이건 만천의 놈들이 쓰는 마비양을 역으로 되돌리는 영린양이다. 그리고 이건 제가랴는 도망칠 때 쓸 연막탄과 함정용 철질이, 심지어 응급처치용 약재까지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간다. 가. 이.
만두 감별사가 지옥까지 동행해주지. 대신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해. 알았나? 진무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왕후는 두 분의 의기투합, 감격입니다.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미왕이 완벽하게 차려놓은 죽음의 만찬이 기다리는 천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천산의 정상. 그곳에는 전설의 천산설련도, 만두를 찐 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깎아지른 절벽 끝, 인간의 손으로 지었다고는 믿기 힘든 거대하고 화려한 누각이 안개 속에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누각의 현판에는 진미각, 참된 맛의 전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런 곳에 누각이, 왕후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무공고수조차 오르기 힘든 절지. 하지만 누각은 수백 년은 그 자리에 있었던 듯 고요했습니다. 제가랴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숨소리도 죽여. 적인 만천해의 심장부. 미왕의 요리사들이자 최정의 암살자들의 소굴이다. 진무명만이 이 모든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만두는 진무명이 누각의 문을 향해 묻자 육중한 문이 끼기깃,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습니다. 문 안쪽은 바깥의 혹한과는 달리 따뜻하고 향기로운 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기 너머 비단으로 만든 요리사 복장을 한 수십 명의 인물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미전대 같은 무인의 살기가 아닌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장인의 예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들 중 가장 선두에 선 백발의 노인이지만 꼿꼿한 자세의 사내가 진무명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야만이라는 이름의 진귀한 식재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내용은 지독히도 섬뜩했습니다. 무엇을? 왕후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백발의 사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미왕 두만강님께서 당신들을 시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시식이라고? 그렇습니다. 미왕께서는 당신의 그 맛도 모르는 순수한 무공이 과연 자신의 궁극의 요리에 어떤 풍미를 더할지 몹시 궁금해하시지요. 그들은 진무명을 손님이 아닌 요리 재료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사내가 손짓하자 진미각의 정예 고수들이 일제히 기이한 형태의 조리도구처럼 보이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랴는 외쳤습니다. 저놈들은 무공으로 싸우지 않아. 맛과 향으로 싸운다. 촉지 마라. 백발의 사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진무명님. 진미각의 첫 번째 요리. 혼돈의 향연을 대접해드리죠. 크억. 눈이 보이지 않아. 진미각의 연회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왕후였습니다. 신맛을 담당한 고수가 뿌린 투명한 안개. 그것은 독이 아니었으나 눈의 점막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시야를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왕후, 제가랴가 급히 해독환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무명은 곧장 왕후를 공격한 자를 향해 주먹을 뻗었으나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진미각의 고수들은 오미전대처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다시 나타나며 상황 그 자체를 조리하기 시작했죠. 킁킁. 이게 무슨... 진무명의 코끝을 스친 것은 달콤하면서도 아찔한 단맛의 향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이 아니었기에 진무명의 만독불침 육체에 해를 끼치진 못했으나 문제는 그것이 진무명의 인식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만두. 냄새. 진무명의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의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놈아. 한각이다. 제가랴가 소리쳤지만 쓴맛을 담당한 고수가 바닥에 뿌린 분진이 제가랴의 미각을 마비시켰습니다. 혀가 마비되자 발음이 꼬이기 시작했죠. 혀가.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왕후는 시각을 잃었고 제가랴는 말을 잃었으며 진무명은 만두 환각에 빠져 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진무명의 순수한 무공은 명확한 적이 있을 때만 발휘되는 힘. 하지만 지금 진무명은 맛과
향으로 만들어진 감각의 지옥에 갇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왜 만두 냄새가? 진무명이 혼란스러워하며 한영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짠맛을 담당한 고수가 소금 결정으로 만든 칼날을 들고 진무명의 심장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진무명의 압도적인 힘을 교활한 감각, 교란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진무명이 강호에 나온 이래 마주한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백발의 진미각 수장이 싸늘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미왕님의 요리법이다. 맛의 혼돈 속에서 죽어라. 소금 칼날이 진무명의 심장을 꿰뚫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스승님, 정신 차리십시오. 짠맛의 소금 칼날이 환각에 빠진 진무명의 심장을 꿰뚫기 직전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두 눈이 먼 채 오직 소리와 기척에만 의지해 몸을 날린 왕후였습니다. 후악, 날카로운 소금 칼날이 진무명 대신 왕후의 어깨를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왕후는 피를 토하면서도 진무명의 멱살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저건 만두가 아닙니다. 정의는 이런 맛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깨를 파고드는 극심한 고통, 그리고 자신을 찌른 칼날에서 흘러나오는 지독한 소금 독이 왕후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후의 외침과 뺨에 튄 뜨거운 피, 그 감각이 마침내 진무명을 만두 환각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진무명의 눈이 띄었습니다. 눈앞에는 만두가 아닌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료, 왕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감정, 자신의 식탐이 아닌 동료의 희생에서 비롯된 순도 높은 분노가 진무명의 내면에서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무공의 기합이 아닌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원초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파가 진무명을 중심으로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진미각이 퍼뜨렸던 모든 맛과 향기의 안개가 그 순수한 분노의 기파의 단숨에 찢겨나가며 정화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감각 교란이 풀렸다. 진미각의 고수들이 당황한 틈을 제가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혀가 마비된 상태에서도 제가랴는 품 안에 영린향과 연막탄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튀어. 지독한 악취가 모든 향기를 중화시키고 자욱한 연막이 누각을 뒤덮었습니다. 제가랴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왕후를 둘러엎고 멍하니 서 있는 진무명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멍청아, 도망칠 기회는 지금뿐이야. 제가랴는 미친 듯이 창문으로 달려가 그대로 누각 바깥 천산에 눈 덮인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잡아라. 진무명 역시 제가랴를 따라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진미각의 백발 수장이 날린 마지막 독침 하나가 왕후를 업고 있던 제가랴의 등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가랴는 신음조차 삼키며 세 사람의 몸은 천산의 깊은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호 출사 이래 만두 원정대가 맞이한 가장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제기랄, 천산의 살을 애는 눈보라 속 제가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절벽에서 굴러떨어졌으나 다행히 수십 척 깊이로 쌓인 눈더미 위로 떨어진 덕에 목숨은 건졌죠. 하지만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왕후, 이 멍청아, 정신 차려. 제가랴는 자신의 등에 박힌 독침의 고통도 잊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왕후를 흔들었습니다. 왕후는 숨은 붙어 있었으나 소금 칼날에 꿰뚫린 어깨 상처가 기괴한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젠장, 염독이야. 피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 제가랴가 품에서 황급히 해독환을 꺼내 왕후의 입에 넣으려던 찰나, 왕후는 피가 섞인 독을 토해내며 해독환을 튕겨냈습니다. 제가랴의 해독환은 일반적인 독에나 통하는 물건, 만천회가 조제한 이 지독한 소금 독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어섰습니다. 바로 진무명이었습니다. 진무명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눈으로 검게 변해가는 왕후의 상처와 독침에 찔린 제가랴의 등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죠. 진무명은 말없이 왕후를 왼팔로, 제가랴를 오른팔로 들쳐 업었습니다. 두 명의 성인 장정을 짊어지고도 진무명은 눈보라를 뚫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만두를 향한 설렘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어붙은 무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죠. 얼마나 걸었을까? 진무명은 거대한 빙벽 아래 간신히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얼음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진무명은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콜록, 콜록. 제가랴는 자신의 등에 박힌 독침을 억지로 뽑아내며 검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제가랴의 독 역시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랴는 창백해진 입술로 진무명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틀렸어. 우린 여기서 끝이다. 이 만두 바보야. 진무명은 동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적들의 도끼를 엿가락처럼 휘게 만들고 오미 전대를 장난감처럼 날려버렸던 천하제일의 힘을 가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동료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피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진무명이 얼음 동굴의 정막을 깨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였다. 진무명은 만두만 생각했습니다. 스승의 유언이니까. 그것이 목표였으니까. 제가랴가 함정이라고 외쳤을 때 진무명은 무시했습니다. 만두가 그곳에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후가 정예를 외쳤을 때 진무명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후는 만두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았습니다. 네. 식탐이. 진무명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책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줬던 궁극의 만두의 대가가 동료의 목숨이었다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스승은 왜 자신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힘만 가르쳤을 뿐 세상의 비정함, 함정과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진무명은 자신의 무지함이, 자신의 순진함이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무명은 주먹으로 얼음 벽을 내리쳤습니다. 천하제일의 힘이 담긴 주먹이었으나 얼음 벽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진무명이 모든 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진무명은 싸울 이유를 잃었습니다. 만두를 찾을 자격도 힘을 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미왕 두만강이 진무명에게 안겨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은 첫 번째 패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콜록, 멍청아. 울 시간 있으면 내 말이나 들어라. 검은 피를 토해내며 제가랴가 벽에 기댄 채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제가랴의 몸은 독침의 기운으로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왕후의 몸은 소금 독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진무명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랴는 그런 진무명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미각 놈들. 독이 너무 완벽해. 제가랴는 사기꾼이자 약초 전문가였습니다. 제가랴는 자신의 몸에 퍼진 독과 왕후의 몸에 퍼진 독을 꺼져가는 정신 속에서 필사적으로 분석했죠. 왕후의 소금 독은 피를 썩게 만들지 파괴하는 독이야. 그리고 내 몸의 이 독은 신경을 마비시키지 모든 걸 멈추는 독이다. 제가랴는 숨을 몰아쉬다 미친놈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지 않나? 파괴하는 독과 멈추는 독. 서로 정반대야. 제가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진무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들어. 이 만두 바보야. 이 독재독이다. 내 독은 왕후 놈의 독을 멈추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왕후 놈의 독은 내 몸의 독을 파괴할 수 있다.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두 개의 치명적인 독을 섞었을 때 서로를 중화시킬 수도 있지만
혹은 둘 다 즉사시킬 수도 있는 최후의 도박이었죠. 제가랴는 자신의 팔목을 진무명에게 내밀었습니다. 네. 피를 뽑아 왕후에게 먹여라. 그리고 왕후의 상처에서 피를 뽑아 내게 먹여. 진무명은 경악에 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둘 다 죽어. 어차피 죽어. 이 멍청아. 이건 유일한 계책이다. 내 놈의 그 쓸모없는 힘으로 우리 둘의 피가 섞이게 도와. 제가랴는 기절하듯 눈을 감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사기다. 싫어. 진무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르는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무명의 눈에 숨이 멎어가는 왕후의 창백한 얼굴과 제가랴의 검푸른 입술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만두만 줬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제가랴의 계책을, 왕후의 정의감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진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제가랴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죽지 마라. 진무명은 단검으로 제가랴의 팔에 상처를 내어 마비 독이 깃든 피를 받아냈고, 이어서 왕후의 상처에서 소금 독이 깃든 피를 받아냈습니다. 죽으면 나도 만두를 먹지 않겠다. 그것은 진무명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도 진실된 맹세였습니다. 진무명은 두 개의 독이 담긴 피를 제가랴의 말대로 교차하여 두 사람에게 흘려 넣었습니다. 크, 컥. 두 사람은 즉각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두 개의 맹독이 몸속에서 충돌하며 마지막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이대로 두면 둘 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진무명은 자신의 두 손바닥을 각각 제가랴와 왕후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만두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진무명은 태어나 처음으로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지를 담아 자신의 내공, 태초의 순수한 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기는 두 개의 흉포한 독 사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독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독이 서로를 파괴하며 날뛰는 동안 두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근원의 힘이었습니다. 진무명의 순수한 기운이 제가랴의 계책과 왕후의 희생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진무명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친 듯이 날뛰던 두 사람의 경련이 서서히 멎어갔습니다. 검붉었던 왕후의 상처가 옅어지고 불타던 제가랴의 몸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진무명은 자신의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두 사람 사이로 쓰러졌습니다. 진무명은 만두만 줬던 아이에서 동료를 지키는 협객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 번째 각성을 맞이했습니다. 씨, 머리야, 여기가 저승인가? 다음 날 아침, 얼음 동굴의 싸늘한 공기를 가른 것은 제가랴의 끙끙 앓는 소리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제가랴와 왕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두 개의 맹독은 서로를 파괴하고 중화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두 사람은 한동안 내공을 쓰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죠. 아, 스승님, 제갈형, 살아계셨군요. 왕후 역시 눈을 떴습니다. 왕후는 깨어나자마자 멍하니 앉아있는 진무명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산설련은 구했습니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왕후의 물음에 제가랴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무명은 예전처럼 만두는? 이라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진무명은 꽁꽁 언 손으로 삿갓을 고쳤으며 동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무명은 나지막이 하지만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만두를 못 만들게 하는 놈들을 잡으러 간다. 그 한마디에 제가랴와 왕후는 동시에 진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무명의 눈은 더 이상 순진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뇌를 거쳐 단단해진 협객의 눈빛이었죠. 제가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 만두 감별사가 진짜 정보를 하나 주지.
제가랴는 어젯밤 독에 취해 사경을 헤매면서도 진미각의 전투 방식을 복기했습니다. 그 놈들, 미왕 두만강이란 놈은 완벽주의자야. 제가랴는 진미각의 공격이 너무나 정교하고 독의 배합이 너무나 완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놈의 약점은 무력이 아니야. 바로 그 지나친 완벽함 그 자체다. 조금의 변수나 더러움도 참지 못할 거다. 제가랴의 계책은 완성되었습니다. 왕후는 쇠약한 몸을 일으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벽한 밥상에 재를 뿌리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진무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두 원정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맛을 독점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미왕 두만강의 본거지 만철로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진미가 모인다는 만철로는 성 그 자체였습니다. 천산의 혹한에서 벗어나 쇠약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강호 최대의 상업도시 중심부. 그곳에 우뚝 솟은 미왕의 본거지는 인간이 지은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고 완벽했습니다. 수백 척 높이의 외벽은 흠집 하나 없는 백옥으로 만들어진 듯 매끄러웠고 그 꼭대기에서는 세상의 모든 진귀한 요리 냄새가 뒤섞인 기이한 증기가 사시사철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런 곳을 어떻게? 왕후는 만철로의 압도적인 위용에 질려 신음했습니다. 천산에서 입은 상처와 독의 후유증으로 세 사람의 몸은 아직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예를 외치며 정문으로 돌격하고 싶었으나 왕후는 자신의 주먹조차 제대로 쥘 수 없음을 깨달았죠. 제가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만철로의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이왕의 사병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갑옷은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길 봐라. 왕후, 저놈들은 군대다. 맛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군대야. 제가랴는 20화에서 분석했던 미왕의 약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저 성은 완벽해. 하지만 완벽하기 때문에 반드시 틈이 존재하지. 제가랴는 왕후와 진무명을 이끌고 만철로의 화려한 정면을 벗어나 거대한 성벽을 따라 음습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저놈은 미식가이자 결벽증 환자다. 자신의 성에 더러운 것이 드나드는 꼴을 보지 못할 거다. 제가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알아낸 사실을 읊었습니다. 만철로는 요새이자 강호 최대의 식재료 창고다. 즉, 매일 새벽 천하 각지에서 보내온 궁극의 재료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 제가랴가 멈춰 선 곳은 만철로의 거대한 성벽 아래 도시의 지하수로와 연결되는 거대한 쇠창살 앞이었습니다. 쓰레기나 오물은 정문으로 내보내지 않겠지. 그리고 가장 신선해야 할 식재료 역시 먼지 나는 길바닥이 아닌 가장 깨끗하고 은밀한 이 물길로 운반할 거다. 이곳이 바로 미왕의 완벽함이 만들어낸 유일한 통로, 식자재 운반로였습니다. 진무명은 말없이 쇠창살 넘어 어둡고 깊은 수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무명은 더 이상 만두를 찾지 않았습니다. 진무명의 눈은 오직 이 물길 끝에 있을 미왕 두만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만철로의 지하수로 쇠창살을 간신히 비틀어 연 제가랴가 코를 막았습니다. 놀랍게도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수로임에도 불구하고 미왕 두만강의 결벽증은 이곳까지 미쳐 물에서는 역한 냄새 대신 옅은 약초 향이 감돌고 있었죠. 이 미친놈, 수로까지 정화를 하고 있었군. 제가랴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작전을 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작전은 완벽함을 부수는 거다. 제가랴는 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왕후는 천산에서 입은 내상과 독의 후유증으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왕후, 내가 정문을 부숴야겠다. 제갈형. 왕후 형님은 지금 왕후조차 자신의 몸 상태를 알기에 고개를 저으려 했으나 제가랴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놈의 그 무식한 정의의 주먹 말이다. 지금 내게 남은 힘은 딱 그거 한 방일 거다. 제가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백옥으로 만든
완벽한 정문에 내 놈의 그 무식하고 더러운 주먹 자국을 남겨라. 미왕은 자신의 완벽한 요리에 파리가 앉은 것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할 거다. 그것은 왕후의 돌파력을 이용한 미왕의 정신을 공격하는 최고의 계책이었습니다. 내가 정문에서 모든 시선을 끄는 순간 나와 진무명은 이 수로로 잠입한다. 제가랴는 진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무명, 넌 머리를 쳐라. 그놈, 미왕은 분명 가장 높고 깨끗한 곳에 있을 거다. 난 심장을 친다. 주방과 식재료, 창고를 뒤집어 엎어 놈들의 보급을 끊겠다. 왕후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깨닫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정에 맡겨주십시오. 잠시 후 만철로의 거대하고 완벽한 백옥 정문 앞 먼지 하나 없는 갑옷을 입은 정예의 호위병들이 땀과 피에 절어 비틀거리는 왕후를 발견하고 경멸의 눈빛으로 창을 겨누었습니다. 웬 더러운 거지가. 왕후는 그들의 경멸을 무시하고 자신의 남은 생명력과 내공 전부를 단 하나의 주먹 끝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이 만두의 돌을 위하여. 왕후는 그것이 정예라 굳게 믿으며 온 힘을 다해 백옥 문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정의의 주먹, 쾅. 천지가 울리는 굉음과 함께 수백 년간 흠집 하나 없던 만철로의 백옥 정문이 거미줄처럼 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보다. 침입자다. 문이 더러워졌다. 호위병들은 경악했고 완벽함이 깨진 것에 대한 이왕의 분노를 떠올리며 공포에 질려 왕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혼란의 순간 만철로의 지하 수로로 제가랴와 진무명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지하 수로의 차가운 물에서 기어나온 제가랴가 젖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곳은 만철로의 식자재 1차 처리실. 하지만 그곳 역시 병적일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조리대와 완벽하게 분류된 채소들. 정문 쪽에서 왕후의 마지막 일격이 만들어낸 거대한 소음과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작전대로군. 제가랴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갈림길에 섰습니다. 왼쪽은 거대한 주방으로, 오른쪽은 누각의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제가랴는 진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왼쪽으로 간다. 넌 곧장 꼭대기로 가. 가서 그 미친놈의 완벽한 밥상을 엎어버려. 진무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마지막 임무를 향해 소리 없이 갈라졌습니다. 제가랴가 도착한 만철로의 대주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왕후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진동이, 궁극의 계란찜이 금이 가고 있잖아. 시끄러워. 저 소음 때문에 내 용봉탕의 불 조절이 흐트러졌다. 수백 명의 최고 요리사들은 정문의 침입자가 아니라 그 침입자가 만들어낸 불협화음과 진동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왕의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완벽하지만 연약한 요리의 군대였죠. 제가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랴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그에게는 계책이 있었습니다. 제가랴는 구석에서 식자재를 나르고 남은 오물통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것마저 향초로 냄새를 잡은 상태였지만 미왕의 세상에서는 최악의 더러움이었죠. 제가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오물통을 수십 년간 끓고 있던 만철로의 심장, 궁극의 육수가 담긴 거대한 가마솥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요리사들은 제가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맑고 투명해야 할 육수 표면에 떠오른 이물질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육수가 오염 됐어. 끄악. 미왕님께 바칠 궁극의 맞이 더러워졌다. 심장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요리사들은 제가랴를 잡는 대신 오염된 육수를 퍼내려 울부짖으며 가마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만철로의 보급선은 완벽하게 마비되었죠.
같은 시각, 진무명은 누각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왕후와 제가랴가 만들어낸 혼란 덕분에 진무명을 막아서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마주치는 진미각의 정예의 고수들은 천산에서 만났던 이들보다 강했으나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무명의 급소를 노렸지만 진무명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키겠다고 각성한 진무명의 눈에는 그 완벽한 궤적이 그저 느린 선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진무명은 그들의 검을 부러뜨리며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진무명은 누각의 가장 꼭대기, 단 하나의 화려한 문 앞에 섰습니다. 기이하게도 아래층의 모든 소란과 절규가 이 문 앞에서는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일정한 간격으로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와 찬물이 끓는 평온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진무명은 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삐걱 만철로 최상층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던 왕후의 포효, 요리사들의 절규, 그 모든 혼돈의 소리가 이 문을 경계로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방 안은 미왕 두만강의 개인 주방이자 완벽한 성역이었습니다. 방 안은 맑고 깨끗한 증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진미각의 교활한 향기가 아닌 귀한 차시피 끓어오르는 청아한 향기였죠. 그리고 그 증기 너머 미왕 두만강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흠집 하나 없는 백옥 도마 앞에서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순백의 비단 요리복을 입고 기계처럼 일정한 박자로 무언가를 썰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의 재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완벽한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미왕 두만강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칼질을 멈추지 않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1분 늦었군. 왕후라는 잔미가 내 놈의 동선을 조금 흐트러뜨렸나. 그의 목소리는 요리사라기보다 시간을 재는 학자에 가까웠습니다. 진무명은 삿갓 아래에서 이 기괴한 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미왕인가. 그제야 미왕 두만강은 칼질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으나 놀랍도록 단정했고 오직 그 눈만이 맛에 대한 편집증적인 광기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 요리를, 나의 완벽한 질서를 내 놈 같은 야만이 이 감히 망쳐놓았어. 미왕 두만강은 진무명을 적이 아닌 완벽한 식탁에 떨어진 오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장의 밀가루, 항주의 장인, 천산의 설련, 모두 내 궁극의 요리를 위한 완벽한 재료들이었다. 미왕 두만강의 목소리가 서서히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황궁에서 나는 신이라 불렸다. 내 요리는 완벽했지. 하지만 그 멍청한 황제 놈이 감히 내 요리를 맛없다고 평했다.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그것이 미왕의 흑화 이유였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맛을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계몽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완벽한 맛 아래 지배하면 된다는 것을. 미왕 두만강이 자신이 쓰던 식칼을 들어 진무명을 겨누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식칼이었으나 그의 손에 들리자 세상 그 어떤 신병이기보다도 섬뜩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너의 그 순수한 힘, 내 궁극의 요리를 완성할 마지막 식재료다. 너를 요리해 주마. 진무명은 묵묵히 자신을 가로막던 삿갓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너는 만두를 못 먹게 했어. 진무명의 단단해진 눈이 미왕의 광기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들을 다치게 했지. 진무명은 자신의 유일한 무기, 낡은 나뭇가지를 고쳐주었습니다. 너는 맛을 모른다. 내 놈이 감히 맛을. 진무명의 마지막 한마디. 맛을 모른다는 그 지적은 미왕 두만강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자신에게 내렸던 저주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 놈의 그 무지한 혀를 먼저 뽑아주마. 미왕 두만강이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번개처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린 것은
진무명의 몸이 아니었죠. 칼날은 도마 위에 남아있던 지독한 향을 내뿜는 초고추냉이 덩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미의 침, 칼날에 묻은 미왕의 기가 고추냉이의 정수만을 추출하여 보이지 않는 독침이 되어 진무명의 혀와 코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진미각의 오미전대가 사용하던 조잡한 맞의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물리적인 형체가 아닌 맛, 그 자체를 응축시킨 순수한 기의 공격이었죠. 이 공격에 당한다면 평생 미각과 후각을 잃고 숨만 쉬는 시체가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진무명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무명은 그저 손에 쥔 낡은 나뭇가지를 앞으로 천천히 휘저었습니다. 화려한 초식도, 강력한 기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진무명의 태초의 순수한 기가 만들어낸 맑은 바람은 미왕 두만강이 쏘아 올린 복잡하고 지독한 맞의 기운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미왕의 기가 모든 것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진무명의 기는 모든 것을 정화시켰습니다. 지독한 고추냉이의 기운은 맑은 바람에 휩쓸려 그저 향기로 변해 방 안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미왕 두만강은 자신의 필살기가 저 야만인의 무의미한 바람에 막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내 놈, 내 요리를. 미왕이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류장, 그의 손바닥이 이글거렸습니다. 오미전대의 화염장이 아닌 펄펄 끓는 기름이 가진 순수한 열기, 그 자체였습니다. 손바닥이 닿기도 전에 방 안의 모든 수분이 증발하고 공기가 타들어가는 듯한 열풍이 진무명을 덮쳤습니다. 미왕 두만강은 이 열기로 진무명을 익혀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무명은 그 불타는 열기 속에서 미왕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것은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자 그 완벽함을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함이었습니다. 진무명은 미왕의 공격을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진무명은 그저 열풍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는 십구와 얼음 동굴에서 동료들의 독을 융합시켰던 것처럼 자신의 순수한 기를 방출했습니다. 태초의 기는 미왕의 열기를 파괴하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타오르던 열기는 마치 차가운 물을 만난 듯 그 기세를 잃고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진무명은 뜨거운 열기 한가운데를 뚫고 미왕의 코앞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남과 나눠 먹어본 적 있나?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남과 나눠 먹어본 적 있나? 만철로 최상층 완벽한 성역을 가득 채운 것은 진무명의 그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미왕 두만강의 손, 완벽한 박자로 칼질을 하던 그 손이 처음으로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눠 먹어? 미왕 두만강은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마지란 완벽하게 통제되고 홀로 음미하며 타인을 지배하는 도구였습니다. 나눈다는 행위는 미왕 두만강의 완벽한 질서 속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야만적이고 불결한 개념이었죠. 내 놈 따위가 나의 맏을. 미왕 두만강이 분노하며 다시 식칼을 치켜들려던 순간 그의 뇌리에 수십 년 전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궁 어선방, 자신이 평생의 역작, 완벽한 용봉탕을 황제에게 바쳤던 그날, 황제는 탕을 한 숟갈 맛본 뒤 칭찬도 분노도 아닌 슬픈 눈으로 두만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구나, 두만강.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두만강은 희열에 찼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허나 맛이 없어. 두만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요리엔 너의 완벽함만 있을 뿐 마음이 없구나. 참으로 고독한 맛이다. 수십 년간 미왕 두만강은 황제가 자신의 완벽함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맛이 없다는 그 모욕적인 평가에만 사로잡혀 흑화했습니다. 하지만 두만강은 고독한 맛이라는 그 마지막 진실을
애써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제와는 정반대의 존재,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맛도 모르는 저 촌뜨기 놈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황제와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미왕 두만강은 자신의 손에 쥔 식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칼로 수만 가지 요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타인과 마주 앉아 함께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가하고 평가받았을 뿐. 미왕 두만강의 완벽했던 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맛은 결국 고독이었습니다. 땡그랑 미왕 두만강의 손에서 수십 년간 완벽함을 추구했던 식칼이 힘없이 미끄러져 배곡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왕 두만강은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무명은 더 이상 나뭇가지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미왕 두만강은 자신의 요리에, 자신의 고독에 패배했습니다. 땡그랑 미왕 두만강의 식칼이 떨어지는 소리는 만천루 최상층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마제의 제국이 고독이라는 이름의 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미왕 두만강은 텅 빈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에 묻은 황제의 모욕과 자신의 집착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무명은 더 이상 미왕 두만강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왕 두만강은 이미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눠 먹는 법을 배우지 못한 길 잃은 요리사일 뿐이었죠. 진무명은 바닥에 던져두었던 삿갓을 집어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무명은 무너져 내린 미왕 두만강을 그 완벽한 성역에 홀로 남겨둔 채 묵묵히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만철로의 심장부인 대주방, 제가랴가 던진 오물통에 궁극의 육수가 오염되어 수백 명의 요리사들은 절망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미왕님께서 우릴 육수가 죽었어. 그들은 침입자인 제가랴를 잡을 생각조차 못한 채 자신들에게 닥쳐올 미왕의 완벽한 심판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랴는 쇠약한 몸을 벽에 기댄 채 이 기괴한 광경을 비웃으려 했으나 웃을 힘조차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리사들을 짓누르던 수십 년간 주방의 공기를 지배해왔던 그 압력, 완벽함을 강요하던 미왕의 서슬퍼런 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울음을 그친 것은 항주 제일만두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주방, 미왕의 눈이 사라진 공간. 만두 장인은 더 이상 오염된 육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두 장인은 비틀거리며 제가랴가 오염시키지 않은 깨끗한 밀가루 포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미왕의 완벽한 조리법이 아닌 자신의 손이 기억하는 대로 투박하지만 정겨운 손길로 밀가루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왕에게 바칠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다른 요리사들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찰나, 진무명이 계단에서 내려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진무명은 쇠진한 제가랴에게 다가갔고, 제가랴는 해치웠나, 이 괴물 자식이라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왕의 저주에서 풀려난 또 다른 요리사가 자신의 조리대에서 궁극의 재료가 아닌 가장 평범한 파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의 파전이 만들고 싶었어. 하나, 둘, 수백 명의 요리사들이 미왕의 완벽한 레시피를 버리고 자신이 가장 만들고 싶었던,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고향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철로의 주방은 다시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과당, 주방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왕후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왕후는 미왕의 정예병 수십 명을 상대로 그 더러워진 백옥 정문 앞에서 버틸 때까지 버텨내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스승님, 제갈형, 왕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왕후는 미왕의 패배를 몰랐기에 이 기괴하고도 행복한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요리사들이, 적이었던 자들이 진무명과 제갈야를 둘러싸고 울며 웃으며 자신들의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갈야가 쇠약한 몸을 이끌고 왕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멍청아, 끝났어. 내 놈이 부순 그 완벽한 무늬. 저들의 마음도 열어버린 거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결전이 벌어졌던 만철로의 중앙광장은 이제 거대한 잔치상이 되었습니다. 미왕의 저주에서 풀려난 요리사들은 만천회의 창고에 쌓여있던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해 각자 자기 고향의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항주의 장인은 얇은 피의 소룡포를, 북방 출신 요리사는 투박한 고기만두를, 사천 출신 요리사는 매콤한 향의 교자를 빚었습니다. 수십, 수백 종류의 만두가 쪄지고 튀겨지고 구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서로의 만두를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무명과 제갈야, 그리고 부축을 받은 왕후, 세 사람도 그 잔치의 한가운데 작은 탁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항주 제일 만두 장인이 떨리는 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고기만두 한 접시를 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천산설련도 황금 만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만두였죠. 제갈야는 피식 웃으며 만두 하나를 집었습니다. 이게 그 고생을 하고 먹는 거라니. 젠장 맛있잖아. 왕후는 눈물을 훔치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예의 맛입니다. 진무명은 말없이 만두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진무명은 천천히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육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진무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유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 미왕의 고독한 요리, 그리고 지금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과 해방된 요리사들 사이에서 함께 먹는 이 만두. 진무명의 입가에 강호에 나온 일에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무명은 눈을 떴습니다. 찾았다. 제갈야와 왕후가 진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 만철로의 문은 사흘 밤낮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미왕의 횡포와 독점에서 해방된 그곳은 이제 천하 모든 이에게 따뜻한 맛을 나누는 거대한 광장이 되었죠. 만천회라는 이름은 미왕 두만강의 무너진 정신과 함께 강호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무명과 제갈야, 그리고 부상을 회복한 왕후는 이 유쾌한 소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누각의 가장 구석진 계단에서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한때 완벽함을 추구했던 미왕 두만강이었습니다. 미왕 두만강은 더러운 잿가루가 묻은 순백의 요리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항주 제일 만두 장인이 미왕 두만강에게 다가가 김이 나는 평범한 만두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미왕 두만강은 그 만두를 받아들지도 거부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 따뜻한 김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맛이 끝났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맛을 해방시킨 협객으로 불리며 강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문파와 상단에서 그들에게 높은 직위와 막대한 부를 제안했습니다. 제갈야는 그 제안서들을 보며 며칠 밤낮을 침을 흘렸고 왕후는 강호정의 총단의 총단주 자리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진무명은 그 모든 명예와 부를 거절했습니다. 진무명은 그저 자신의 낡은 삿갓을 고쳤었습니다. 만두는 다 먹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이름 모를 길 위에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갈야가 낡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근방에 100년 묵은 씨암탉으로 끓인 전설의 닭백숙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건
천년 하수 5급의 대박이 될지도. 왕후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달백숙, 좋습니다. 그 궁극의 닭을 찾아 백성들의 기운을 북돋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입니다. 스승님, 제가랴와 왕후가 기대로 가득 차 진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무명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달고기, 그건 만두보다 맛있나? 제가랴는 이 만두 바보는 여전하군 이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왕후는 그것이 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며 앞장섰습니다. 세 사람은 또 다른 맛, 그리고 또 다른 모험을 찾아 유쾌한 방랑의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